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통계청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가지 조건에 또는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5단계로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누구나 통계청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통계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증감률이나 시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보고 싶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자료를 내려받아서 엑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내려받은 자료를 제가 대시보드를 만들기에 적합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거거든요. 이 과정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시보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서 가구 소득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만족하는 맥시멈, 여기 100점이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총 5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득별로 이렇게 조건이 있죠. 여기에서는 소득에 따른 이 정도를 5단계로 선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특성에 따른 이 조건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차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부터 오른쪽 아래 하단까지 우리가 빠르게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출력하기 위해서 컬러를 총 4가지 정도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이 컬러 구성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도나 명도, 톤을 맞춰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시보드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원본과 컬러 자료 이 2가지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만한 자료로 한번 가공해 보도록 할게요. 행정구역은 다 전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A열은 이렇게 삭제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되돌리기 해 주시고요. 원본은 반드시 키핑을 해 주셔야겠죠. 제가 좀 급했습니다. 자, 일단 A열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니까 연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자료를 지워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해서 병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병합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테이블을 만들었고 전체 합계도 필요 없으니까 일단 삭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성이라고 여기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바꿔 놓도록 할게요. 공백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도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운영해서 대시보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대시보드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복사본이죠. 복사본 및 여기에 바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라서 이렇게 명명하도록 할 거고요. 원본은 마우스 우측 버튼 숨기게 해 놓도록 할게요. 대시보드로 넘어오셔가지고 상단에 보기, 눈금 선, 그리고 머리글까지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화면 톤을 너무 블랙이 아닌 조금 밝은 블랙 톤으로 바꿔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컬러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A 해주시고요. 홈에서 톤을 검정색보다는 조금 밝은 톤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삽입에서 도형 모서리가 조금 둥근 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1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형 서식이란 메뉴가 팝업 되죠. 채우기에서는 색깔을 참고를 좀 할게요. 여기 있는 색깔을 참고해서 선은 없음. 여기서 주관적 만족감 5단계 측정해 주시고요. 100점 만점
시점 기준 선택해 주시고 홈에서 위아래 가운데 요거 가운데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만족감 이 부분은 드래그해서 홈 탭에서 크기를 14포인트 굵게, 아래 부분은 드래그해서 9포인트 정도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위쪽 여백을 조금 더 주도록 할게요. 0.6 정도 주도록 할 거고, 왜냐면 여기 이제 별표, 만족감은 보통 우리가 별점 몇 개 이렇게 표시하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아이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버전에 따라서 이 아이콘을 불러올 수 있는 이 메뉴가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그런 경우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아이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메뉴는 삽입에서 그림, 이 디바이스, 여러분들이 PC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 이미지를 이 디바이스로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구독형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콘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상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아이콘이라는 메뉴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여기 있는 그림이나 이미지는 대부분 이미 저장료를 지불을 하고, 구독형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매달 지불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저희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이렇게 얹혀 놨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별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꽉 채워진 별표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를, 그리고 그래픽 형식에서 아까 카피해 놓은 색깔 있죠,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다중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그룹화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에서 내가 선택한 특성이나 조건에 따른 맥시멈 또는 미니멈에 대한 숫자 값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상단을 활용해 볼 겁니다. 그 전에 여기에 아이콘을 몇 가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에서 일러스트레이션 해주시고요. 일단은 맥시멈, 그러니까 고점을 찍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날아가는 듯한 그 모양을 저는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행기라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해볼게요. 비행기 입력해 주시고 삽입, 크기는 적당하게 줄여주시고 Alt키 누르고 방향키 눌러서 상승과 하락을 나타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이제 바꿔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상단에 있는 것부터, 여기 보면 채우기 색이라고 되어 있죠. 홈 탭에 여기 있는 메뉴를 제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얹어 놨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 거고요. 아랫부분은 컬러, 여기 있는 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삽입에서 텍스트 이 부분 있죠,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여백을 콕 찍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맥스라고 제가 적을게요. 그리고 홈에서 글자 색은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을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대문자로 적으셔도 뭐 상관없겠죠. 저는 일단 소문자로 적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구분선 하나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에서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적당하게 그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선 색깔, 홈에서, 홈이 아니죠,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 이 부분에 회색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컨트롤 버튼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 단계가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있거든요. 여기서는 매우 만족,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두 번째는 약간 만족이네요.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끝선 좀 지적이나? 매우 불만족. 여기에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칸이 너무 부족하네요. 이렇게 다중 선택해서 밑으로 좀 내려서 여기 끝선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다중 선택해서 도형 서식에 보시면은 맞춤이란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선이 있죠. 이 선이 기준점이 됩니다. 가운데 맞춤을 딱 해놓으면은 이 텍스트 상자가 정 가운데 맞춰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치들을 하나씩 넣어 줄 건데, 지금부터 피벗 탭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범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통해서 범위가 잘 지정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범위는 우리가 지정한 범위 잘 들어온지 확인해 주시고요. 기존 워크시트 위치를 여기에다가 찍어 볼게요. M1 셀이네요. 피벗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맥시멈과 미니멈에 대한 숫자를 각각 출력을 해 볼 겁니다.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되셨죠? 여기 상단에 보시면 개수, 여기는 뭐 합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최대값을 먼저 다 구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값 요약 기준에서 최대값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점이 보이네요. 일단은 범위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심표를 눌러서 정수로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범위 선택해 주시고 아래로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는 최소값, 이렇게 먼저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매우 만족, 최대치, 그리고 최소값 위아래로 각각 입력을 받아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콕 찍어 주시고는 매우 만족, 여기를 선택하고 엔터. 이 상태에서 홈 탭에 색깔 있죠. 한 번, 두 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도 선택해 주시고 는 최소값이죠. 엔터 치고 한 번, 두 번 눌러줍니다. 됐죠? 숫자다 보니까 아까 글씨가 들어가 있을 때랑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쵸? 이 두 가지를 또 한번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맞춤이라는 메뉴 상단에 제가 빼놨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가운데 맞춤 한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글꼴 조금만 켜볼까요? 14포인트 정도로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맥스하고 여기 있는 이미지도 좀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복사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하나씩 오른쪽으로 밀렸거든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MNOPQ 이렇게 되어 있죠. MNOPQ. 그리고 여기는 6번이고 2번이죠. MNOPQ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여기를 N으로 바꿔줄게요. 한 번, 두 번 눌러주시고 여기는 O. P Q. 그리고 글꼴은 14포인트 정도로 바꿀게요. MNOPQ였죠.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부분을 간격을 한번 맞춰 볼게요. 근데 지금 텍스트 박스 크기가 다 달라서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그룹화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Shift 키 누르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룹화해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 주셔야지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간격을 한번 맞춰 볼게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랬더니 비슷하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 여기 글꼴이 조금 커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만 이렇게 조금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또 틀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성에 따른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 주시고 여기 있는 피벗 테이블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게 이제 특성 이 부분이죠. 특성 이 부분이고, 여기에는 평균 값이 출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특성의 최대 최소 값은 지금 무의미합니다. 평균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력 받아 보도록 할게요. 선택해 주시고 일단 디자인에서 총 합계는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주도록 할게요. 요약 기준에서 평균, 여기서도 평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피벗 차트 막대 그래프를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 필터 탭이 있거든요. 여기는 다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평균에 대한 여기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이죠.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평균치라는 거를 눈치채고요.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주묶음선도 선택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컬러들을 가지고 명도를 좀 조정해서 여기 있는 컬러를 삽입해 볼 겁니다. 일단은 컨트롤 X 해서 이쪽으로 옮겨 주시고 끝선을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항상 차트는 무슨 서식이란 메뉴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채우기는 없음, 선도 없음. 여기서 컬러를 하나씩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 축 부분에 있는, 가로 축 부분에 있는 이 색깔을 좀 돋보이게, 두드러지게 바꿔 놓을게요. 가장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파란색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1번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메뉴창 팝업시키고요. 채우기 색깔을 이제 단계별로 좀 변화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색깔을 사용해 볼 겁니다. 여기 청록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선 없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색 채우기에서 아까는 여기 있는 색깔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투명도를, 그러니까 명도를 조금 밝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톤 차이가 좀 나죠. 30% 정도로 맞춰 볼 거고요. 그 다음 보통, 가운데 있는 거 보통이거든요. 여기 보통, 여기는 도드라질 수 있도록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30% 선 없음, 마지막 이 부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색 채우기에서 여기서는 60% 정도, 80 정도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없음. 그래서 이렇게 명도 차이를 좀 두고 그래프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구분선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구분선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버튼 누르고 드래그해서 위치를 방향키 통해서 잡아 주시고 오른쪽으로 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해서 오른쪽 맞춤해서 정확하게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따른 그래프를 또 하나 출력을 할 텐데, 지금은 꺾은 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차트를 더 만들어서 간단한 대시보드를 만들 텐데, 슬라이서를 이제 삽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 특성이 있고 조건이 있죠. 이제 남은 차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이 조건에 따른 평균치를 한번 출력해 볼 거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특성에 종속되어 있는 조건에 따른 평균치를 또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제가 출력하는 걸 보시고 분석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에 일단은 아이콘으로 생각이라고 해볼까요? 생각하는 아이콘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삽입. 색깔은 그래픽 형식에서 사용했던 색깔로 하나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했던 텍스트 박스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조건입니다. 컨디션이죠. 가운데로 좀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14포인트, 12포인트 정도로 좀 줄여놓도록 할까요? 선택해서 다시 한번 중간 맞춤해서 조건 하나 제목을 출력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을 전체 카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에 필드 목록 표시, 특성이 아니라 조건을 행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비전 오류가 발생한 구간이 몇 개 보이죠?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식으로 바뀌어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분모 값에 0이 들어간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긴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 0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를 다 찾아야겠죠. 숫자 구간만 전체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F5번 키 누르고 옵션 눌러서 상수에서 오류만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류는 아니네요. F5번 다시 옵션에서 상수해서 그러면 텍스트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선택이 되어졌죠. 여기 있는 거를 색깔을 좀 칠해 놓도록 할까요? 연속으로만 되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숫자로 변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 숫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아까 디비전 오류 있었는데 이제 없죠. 이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출력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목록을 사용할 건데 평균, 매우 만족, 평균, 약간 만족 이게 아니라 그냥 매우 만족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볼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요. F2번 키 누르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웁니다. 그냥 엔터를 치면 또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목록에 이미 매우 만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은 이미 사용 중이다, 그러니까 목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오셔가지고 띄어쓰기 하나만 해놓도록 할게요. 엔터.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개가 또 보이네요. 개는 지금 필요가 없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일단 이 부분은 삭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전체 합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위로 밀기 해서 아무 피벗 테이블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새로 고침 해놓도록 할게요.
내용은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차트를 하나 출력할게요. 꺾은 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 탭에 마우스 우측 버튼 단추를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열의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여기 축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은 사용해 볼 거고요. 하나하나의 데이터 레이블은 출력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X 해서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 위치를 이렇게 한번 잡아 주실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차트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 없음, 선 없음, 그리고 여기 주 눈금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선택해서 실선 선택해 주시고 연한 회색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투명도를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도드라지면은 보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0 정도로 해서 밝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50, 네, 50 정도 해보도록 할 거고, 왼쪽에 있는 이 기준이 되는 이 부분은 색깔을 조금 밝은 톤으로 바꿀게요. 여기도 밝은 톤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도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 여기 색깔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매우 만족 파란색이죠.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선에서 실선 선택해 주시고 펼쳐서 가장 왼쪽에는 그냥 청록색, 그리고 약간 만족은 연한 청록색이었죠. 이 부분에서는 한 3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통 이 부분이죠. 가장 상단입니다. 여기는 도드라지게 조금 진한 주황색, 그리고 약간 불만족은 노란색 부분이네요. 실선에서 40% 정도 맞춰주고, 제일 아랫부분 매우 불만족 90% 정도 맞췄나요? 안 보이네요. 80 정도 맞춰서 이렇게 컬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과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에 또 다른 그래프를, 또 다른 차트를 하나 출력을 해 볼 건데, 여기 있는 이미지도 한번 바꿔 주도록 할게요. 그래픽 형식에서 그래픽 평형, 저기에서 이제 바꿀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콘에서 보드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연필이 있는 걸로 한번 선택할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 있는 톤은 주황색 톤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택해서 일단은 좀 채우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보드 이걸로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도드라지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우스 우측 버튼 필드 목록 표시 특성을 조건 위에다가 드랍 다운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출력되는 부분합은 표시 안함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으로 해주고요. 다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비어 있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은 특성에 종속된 조건에 따른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차트를 만들 거냐면은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피벗 차트, 여기 중에서 방사형 차트를 한번 출력해 주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필터 탭 부분에 마우스 우측 버튼 숨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력이 되고 있죠. 선택해서 다 지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출력되고 있는 값 중에서 숫자 값 있죠. 축에 해당하는 부분 선택해서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우 만족부터 이 부분은 표시가 되게 해줘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컨트롤 X 해서 앞으로 이동,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여기도 좀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색깔을 연회색으로 맞춰주도록 할 거고요.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채우기 없음, 선 없음. 여기에 동그라미 선 있죠? 여기를 한 번 더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1번 실선에서 연한 회색, 저기 한 30%까지 해서 선을 조금 연하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까지 좀 올려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해줄 겁니다. 매우 만족부터 쭉 색깔을 정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외곽에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보통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을 주황색으로 계열로 바꿔 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약간 만족이죠. 약간 만족은 톤이 조절된 부분입니다. 30.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약간 불만족이네요. 약간 불만족은 주황색에서 투명도가 조금 올라간 부분입니다. 투명도를 30. 그리고 파란색 매우 불만족, 그 전에 매우 만족이네요. 매우 만족 부분 파란색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매우 만족은 진한 청록색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불만족이 반응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선택되어진 걸 다시 바꿔주고 80 정도로 바꿀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메시지가 팝업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매우 불만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만족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우 만족 선택해서 매우 만족은 진한 청록색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형태는 대부분 출력을 했는데 오른쪽에 이제 버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 부분도 선택해서 좀 밝은 톤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구분선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여기 선을 Shift 키 누르고 해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조금만 당길까요? 되시죠? 이렇게 여기는 좀 블링블링한 행복한 모습의 커플들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플 이미지 사진을 한 4개 정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해서 그림, 스톡 이미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전에 따라서 이 스톡 이미지라는 메뉴가 없으신 분들은 저보다 하이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구독형 오피스가 아니신 분들 대부분이 스톡 이미지라는 옵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외부에서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이 디바이스로 불러오시면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탑재되어 있으니까 스톡 이미지 선택해서 이미지 행복이라고 해볼게요. 커플 사진 4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보이네요. 두 번째 행복한 커플이 누가 있을까요? 세 번째, 네 번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플이란 개념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친한 친구 그리고 또 연인 뭐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적당하게 좀 줄일게요. 여기서 그림 서식이란 메뉴가 생겼을 거고요. 여기에서 자르기에서 도형에 맞춰서 자르는데 모서리가 조금 둥근 형태로 한번 잘라낼게요. 그리고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림 서식 색깔을 톤을 맞추기 위해서 회색조라는 이 부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적당히 좀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은 Alt키 누르고 방향을 한번 틀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틀어줘서 밸런스를 좀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아이콘을 하나 더 불러올게요. 별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이건 회색 톤으로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버튼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좀 블링블링 할 수 있게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서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단축, 키가 되는 단추가 하나 필요하겠죠.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슬라이서 삽입, 특성을 키 값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X에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슬라이서 선택해 주시고 열 개수는 3개로 맞춰보도록 할까요? 슬라이서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설정, 데이터가 없는 항목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서를 좀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서 디자인 할 때 참고로 컬러 2개는 선택해서 잠깐 여기에 붙여 놓도록 할게요. 컬러 코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선택해 주시고 슬라이서에서 펼쳐 주신 다음에 스타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서 채우기, 일단 바탕에 깔리는 색깔은 조금은 더 밝은 색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색깔을 선택을 하고 확인. 테두리는 여기에서 조금 회색 톤으로 해서 윤곽선 하나 둘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저 머리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특성이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머리글이라고 하는데, 일단 머리글은 손대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전체 슬라이서에서 글꼴을 조금만 조정을 해 볼게요. 9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된 항목, 기존에 있는 색상보다는 조금 도드라져야 되니까 밑에 있는 이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이 부분은 선택해 주시고 글꼴에서 일단 잘 안 보여야 되니까 검정색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선택된 항목,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선택되어져 있지만 내가 클릭 당하지 않은 데이터, 그런 데이터 중에서 정보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되어졌지만 데이터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선택되어져 있지 않은 항목은 선택해서 마찬가지 서식에서 글꼴을 검정색으로 바꿔놓고 확인만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가 가리키는 선택된 항목, 마우스가 이렇게 슬라이서 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 친구가 클릭되진 않지만 반응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채우기에서 그 회색 톤만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 확인 한번 할게요. 확인해 주시고 선택되어져 있고 슬라이서에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글씨 크기를 조금 더 줄였더니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자 색깔들이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선택되어져 있지 않는 이 구간을 지날 때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택되어진 이 친구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마우스가 지나갈 때. 그리고 머리글 이 부분 아예 안 보이죠. 글씨가. 그래서 다시 한번 슬라이서에서 수정하는데 전체 슬라이서에서 글꼴을 색깔이 좀 보여지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줄 거고요. 선택된 항목도 글꼴에서 색깔이 좀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가리키는 선택되어지지 않은, 즉 데이터는 있어요. 근데 클릭 당하지 않은 친구들 선택해서 서식, 이 친구들은 조금만 반응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톤을 완전 검정색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더 중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클릭. 자, 어떤가요? 이제는 이렇게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할 때 반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서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선은 이렇게 맞춰서 슬라이서와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슬라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이 반응하지 않죠. 여기도 클릭했는데 반응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반응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슬라이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보고서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죠. 해당 피벗 테이블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여기 보니까 10번, 그리고 6번, 7번, 8번 이렇게 있죠. 지금 슬라이서를 만든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 10번이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슬라이서를 만들었어요. 다른 피벗 테이블도 다 연결을 하겠다. 그러면 체크박스에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지금 반응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숫자 그리고 그래프 이렇게 다 반응되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항상 출력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고 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조금 옮기고요.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죠. 이 숫자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저 밝은 톤으로 바꿔 놓고요. 밝은 톤으로 요 정도 해주면은 조금 더 보기가 가독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 만족감, 내가 얼마만큼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조건들과 특성들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한 대시보드를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